형님, 뭐 특별한 거 바르셨어요? 요즘 얼굴이 좀 부드러워 보이시네요. 에이, 무슨 소리야. 그냥 세수만 했지. 진짜예요? 전보다 덜 거칠어졌어요. 사실 그 말 처음 들었을 땐 피식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군요. 요즘 얼굴이 덜 당기고 좀 말랑해진 것 같아. 뭐 했어? 뭘 했냐고요? 팩도 비싼 화장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수건 하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김도윤입니다. 올해로 72세, 병원에서 30년 넘게 피부만 들여다보다가 지금은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피부 건강 습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세안 후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는 것, 별거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건조하고 지친 피부에 얼마나 큰 변화를 주는지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팩은 부담스럽고 화장품은 믿기 어렵고 그래도 내 피부가 편안하길 바라는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피부 고민 있는 지인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부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는 온수건 관리법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수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바로 시원함이지만 사실 피부는 그 순간 작게 긴장합니다. 특히 차가운 물로 급하게 세수하거나 거친 수건으로 닦아내는 경우 피부 표면의 얇은 보호막이 손상되기 쉽고 건조하고 민감한 노년기 피부는 쉽게 당기고 자극을 받습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수분 유지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세안을 해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쉽게 당기고 각질이 일어나는 거죠. 게다가 모세혈관의 순환도 둔해지고 피부 대사도 느려지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따뜻한 자극, 즉 온찜질입니다. 온찜질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피부순환 촉진법입니다. 온도가 40도 전후로 유지될 때 피부 속 미세혈관들이 확장되고 혈류가 증가하면서 세포 대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즉, 피부 속에서 재생과 정리가 더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모공이 열리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발라도 잘 흡수되지 않는 이유는 모공이 닫혀 있고 피부 온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수건을 얼굴에 덮으면 모공이 부드럽게 열리고 노폐물이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이 상태에서 보습제나 천연 오일을 바르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특히 세안 직후 피부가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온찜질을 해주면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고 수분이 안쪽으로 더 깊게 스며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스트레스 진정 효과도 큽니다. 나이가 들면 불면증, 예민함, 신경성 증상으로 인해 피부에도 긴장이 쌓이는데 따뜻한 수건을 얼굴에 얹고 35분 눈을 감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호흡도 느려지고 근육도 풀립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약을 바르기 전에 수건 하나 얹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온찜질만으로도 피부 트러블이 줄고 당김이 완화됐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팩 같은 건 도저히 못하겠고 이건 좀 해볼 만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겨울철 피부 건조 때문에 밤마다 가렵고 뒤척이던 분들도 저녁 세안 후 온찜질 습관을 들이면서 요즘은 잠도 더 잘 온다고 하시더군요. 요컨대 따뜻한 수건 하나로 우리는 모공 관리, 순환 개선, 수분 흡수, 스트레스 완화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집에 있는 수건 하나, 따뜻한 물 한 그릇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 간단한 온수건 찜질을 집에서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따뜻한 수건 하나로 피부를 살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깨끗한 수건 하나, 따뜻한 물, 그리고 시간 5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수건을 고르실 때는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은 부드럽고 얼굴을 다 덮을 수 있는 정도의 타월이 좋습니다. 너무 낡아서 거칠거나 보풀이 심한 수건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그 다음은 따뜻한 물입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화상의 위험이 있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40도에서 45도 정도,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 편안하다 싶은 온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건을 따뜻한 물에 충분히 적신 다음 물기를 너무 꽉 짜지 말고 약간 촉촉하게 남긴 채로 얼굴 전체에 덮어줍니다. 눈을 감고 편안히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누운 상태로 조용히 35분 정도 쉬어주세요.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 동안 피부 속 순환이 살아나고 모공이 열리면서 피부가 천천히 이완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깨끗한 수건을 물에 적신 뒤 비닐봉지나 용기에 담아 1015초 정도 돌려주세요. 그리고 꼭 손등에 먼저 대보고 온도가 적당한지 확인하신 후 얼굴에 얹으셔야 합니다. 전자레인지마다 출력이 달라서 처음엔 몇 번 시도해 보며 적당한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온찜질이 끝났다면 수건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얼굴을 가볍게 두드리듯 닦아냅니다. 이때 모공이 살짝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수분 크림이나 천연 오일을 발라주시면 흡수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예를 들어 건성 피부인 경우엔 알로에 젤이나 올리브유, 지성 피부인 경우엔 수분 로션, 민감한 분들은 흰 쌀뜨물이나 순한 크림, 이렇게 온찜질 가볍게 흡수 마무리 보습, 이 세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일주일에 23회 혹은 특히 당기거나 피곤한 날 밤에만 해주셔도 피부가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온찜질은 저녁 시간 세안 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루 종일 받은 자극을 정리해주는 시간이자 피부가 회복되는 골든타임이 바로 밤이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라고 하고 나면 얼굴이 참 편안하네요. 맞습니다. 작지만 피부는 바로 느낍니다. 온도 하나, 습도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수건은 반드시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사용한 수건은 바로 세탁하거나 전용 얼굴용 수건을 따로 두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는 수건에 남은 세균 때문에 오히려 트러블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세안 후 따뜻한 수건 35분 덮기, 가볍게 닦고 수분 크림 또는 천연 보습 마무리, 이 세 가지가 온찜질 피부 관리의 핵심입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준비도 간단하고 무엇보다 실천 가능한 생활 속 관리법이라는 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단락에서는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해오신 어르신의 이야기, 그리고 피부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진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은 올해 75세 되신 분이었습니다. 농사일로 평생 햇볕을 얼굴에 받고 살아오신 분이죠. 첫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칠고 볼 주변은 늘 당기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첫 말이 이랬습니다. 선생님, 남자도 피부 때문에 병원에 와도 되는 거죠? 그 말에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입니다. 피부는 나이도 성별도 안 가리고 말썽을 부립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겨울이 되면 얼굴이 너무 당기고 따가워서 밤에 세수하고 나면 잠이 잘 안 오신다고 하시더군요. 보습제를 바르면 끈적이고 팩 같은 건 도저히 못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바로 세안 후 수건 온찜질이었습니다. 형님, 세수하시고 수건만 따뜻하게 덮어보세요. 그거 하나로도 피부가 많이 편해질 겁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뭐 얼마나 대단한 효과가 있겠냐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 그분 표정이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나 요즘 피부가 덜 따가워요. 밤에 잠도 잘 와요. 그리고 우리 마누라가 그러더라고. 얼굴이 좀 부드러워졌다고. 그 말에 저도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길래 수건 올렸다고 했더니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냐며 자기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지금도 일주일에 2번은 꼬박꼬박 따뜻한 수건을 얼굴에 덮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이제는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형님, 얼굴에서 광이 나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도 요즘은 아침에 거울 보는 재미가 있어요. 하고 웃으셨어요. 이런 분들 이야기 들을 때마다 치료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수건 하나, 물 한 그릇이면 되는 방법이 이렇게 피부를 바꾸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표정과 자존감까지 바꾼다는 걸 저는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실제로 피부가 편안해지면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덜 꺼려지고 지인들을 만나는 것도 자신감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내나 자식, 손주가 요즘 얼굴이 좀 환해졌어요. 이런 말 한마디 해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기운이 확 살아나는 걸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어려운 약이나 고가의 시술보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는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 온찜질 관리법을 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실천해 보세요. Q1. 수건을 얼마나 뜨겁게 해야 하나요?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온찜질의 핵심은 따뜻함이지 뜨거움이 아닙니다. 간혹 찜질이니까 펄펄 끓는 물에 담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심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손등에 먼저 데워보고 따뜻하다 싶을 정도, 그러니까 4045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경우엔 1015초만 돌리시고 반드시 피부에 직접 대기 전에 온도 확인을 해주세요. 특히 눈 주위, 입가, 볼처럼 얇은 부위는 더 민감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하루에 몇 번이나 해도 괜찮을까요? 피부가 많이 건조하다고 해서 하루에 여러 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과하면 오히려 피부가 지칩니다. 온도 변화에 계속 노출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수분을 더 쉽게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 23회 정도, 많이 건조한 날이나 외출 후 피부가 당길 때, 그리고 잠자기 전 피부를 진정시키고 싶을 때 정도가 좋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주 한다고 더 좋은 건 아닙니다. Q3. 찜질 후엔 뭘 발라야 하나요? 온찜질을 하면 모공이 열리면서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로 아무것도 안 바르면 수분이 날아가고 오히려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가볍고 순한 보습제나 천연 오일, 예를 들어 올리브유, 해바라기 씨 오일, 알로에, 젤 같은 걸 소량만 얇게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많이 바르면 좋겠지 하는 생각으로 두껍게 바르시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Q4. 수건은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가능하면 얼굴 전용으로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을 따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수건을 여러 번 사용하고 말려서 재활용하시는 분들, 눈에 안 보이는 세균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쓰고 세탁하는 습관, 혹은 얼굴 전용 수건 따로 두기, 작은 습관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큰 비결입니다. Q5. 온찜질만으로도 충분한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이것만 해도 돼요? 다른 건 안 해도 괜찮나요? 물론 피부 상태에 따라 추가로 해야 할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이 온찜질입니다. 피부과에서도 치료 전에 온찜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열로 인해 부드러워지고 치료 효과도 더 좋아지기 때문이죠. 추가 팁 하나. 온찜질 후 찬물로 마무리 세안을 살짝 해주시면 열려있던 모공을 살짝 조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찬물은 피하시고 미지근한 물에 가깝게 사용하세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건은 너무 뜨겁게 하지 말기. 하루 23회가 적당. 찜질 후 꼭 보습 마무리. 깨끗한 수건만 사용. 찜질 후 찬물 마무리 세안도 추천. 이렇게만 지키셔도 비용 없이, 자극 없이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피부 관리법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간단한 방법이 어떻게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바꾸는지 피부와 마음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폐나 심장처럼 안에 숨겨진 게 아니라 늘 바깥에서 모든 것을 직접 맡고 견뎌내는 장기죠. 햇빛, 바람, 미세먼지, 땀, 스트레스까지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두 피부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정직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피부도 지쳐 보이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피부도 푸석하고 예민해집니다. 반대로 잘 먹고 잘 자고 내 몸을 아끼면 피부가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요즘 좋아졌네? 하고 누군가 말해줄 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부는 말이 없지만 거울 속에서 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피부를 돌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피부가 우리에게 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한 번쯤 들어주는 것, 오늘처럼 수건 하나 얹고 쉬어주는 게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피부 관리법이 있지만 그중 가장 효과적인 건 늘 간단하고 꾸준한 것들이었습니다. 온찜질은 그 중에서도 시간도 비용도 최소로 들이면서 몸과 마음 모두를 돌볼 수 있는 관리법입니다. 피부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쏟는 만큼 천천히 그리고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울 앞에서 오늘은 좀 편안한 얼굴이네. 이렇게 혼잣말이 나올 정도면 충분합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피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진료실에서 참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 특히 남자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남자가 무슨 얼굴 타령이냐? 피부는 여자들만 신경 쓰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환자분들 중에도 처음엔 부끄러워 하시다가 막상 피부가 조금만 좋아지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수도 늘고 눈빛도 반짝입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거 진작 해볼 걸 그랬네요. 사실 나이 들어서 피부가 좋아진다는 건 단지 겉모습이 나아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내가 다시 귀를 기울였다는 증거입니다. 무심히 지나쳤던 얼굴의 당김, 건조함, 거칠어진 볼, 찢어지는 입술, 그 모든 것들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돌봐달라는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피부에 비싼 화장품 대신 따뜻한 수건 하나 얹어주는 것, 그건 어쩌면 피부보다 내 마음을 먼저 안아주는 일일지도요. 하루 종일 수고한 나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하고 작은 위로를 건네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수건 온찜질이야말로 가장 부담 없고 가장 따뜻한 피부 관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도구도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수건 하나, 그리고 나를 한 번 더 보살펴 주자는 마음 하나면 됩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지면 기분도 부드러워집니다. 거울 앞에서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요즘 얼굴 좋아졌네? 이 한마디에 어깨가 으쓱해지고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제는 우리도 겉모습이 아닌 건강한 자신감으로 빛날 나이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편하고 내가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 피부를 돌보는 겁니다. 수건 하나로 시작하는 이 관리법이 누군가에겐 피부의 평화를, 또 누군가에겐 잠 못 이루던 밤의 끝을, 또 다른 누군가에겐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는 새로운 마음을 선물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한번 해보세요. 따뜻한 수건 하나 얼굴에 얹고 눈을 감고 내가 숨 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시간 동안 얼굴은 풀어지고 피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따뜻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영상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피부는 나이보다 정성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정성은 수건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해지는 건강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얼굴이 따뜻하길 바랍니다.